특활비 논란은 국정원에서 국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일하지 않는데도 지급되는 눈먼 돈의 실체에 국민들이 다시 한번 경악을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13년 3년간의 조사를 했는데 연간 약 80억씩 그러니까 3년에 걸쳐가지고 240억 원의 국회 특수활동비가 이제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용처를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비로 많이 썼고 또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및 활동비 그밖에 이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비용 등 이런 것들로 이제 용처가 되어 있고요. 주목해야 할 게 이제 교섭단체 대표인데 이분은 월 6천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월 600만 원씩 받는단 말이죠. 네. 그 240억 원 특활비 중에서 국회의원 해외 출장 경비로 약 18억 원 이상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원내대표 특활비 있잖아요. 네. 홍준표 대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원래 내 몫인데 내가 아껴 써가지고 남은 돈 집에다 생활비를 갖다 줬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봉급이 돼버린 거지 사실은. 그런데 그건 이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좀 대응 논리로 개발된 거라 가지고 믿을 수 없는. 아니 실제로 그걸 다 갖다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리 홍준표 대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성완종 돈 받았다는 얘기잖아. 특활비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뭔가 기밀이 요구되는 이런 상황인데 국회의원들 활동 중에서 정말 기밀이 요구되는 무슨 첩보 활동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죠. 근데 왜? 오히려 국회야말로 회의체 기구니까 공개성, 투명성, 개방성 이런 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오히려 기밀을 요한다 하면 그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아마 비판 여론도 큰 것 같습니다. 이 특활비 논란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을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 이름이 상위 랭크가 안 된 게 좀 의외다. 가장 많이 받은 분이 박지원 의원이시더라. 이런 질문들. 네. 아마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한 달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300명 가까운 의원들에게 고루 이제 나눠서 쓰게 했다고 아니죠, 보는 게 고루 나눠 쓴 게 아니죠. 만진 사람이 있고 못 만진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런 거겠네요. 원내대표라든지 상임위원장 큰 돈이고 나머지는 일반 아까 금액의 차이가 있었죠. 간사는 조금 푼돈 받고. 근데 국회 내부의 이 뭉텅이 활동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비난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측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2012년에 제가 초선 국회의원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특위위원장님이 심재철 위원장님, 제가 간사, 여당 간사가 권성동 의원이었는데 말 그대로 개의할 때 한 번 열고 마지막 종결한다고 해서 폐회한다고 한 번 여는 게 전부예요. 회의 2번. 14개월 동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심재철 위원장께서 한 9천만 원가량을 아마 매달 받아갔어요. 그래서 매달. 그렇죠. 매달 나가는 네, 매달 받는 돈이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니까. 그래도 이분은 양질해요. 다 전원 반환 했어요. 전액 반환 했어요.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올해 4월부터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의원들은 그 돈 몇백 이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정당이냐면 옛날에 국회의원 세비 나오잖아요. 절반을 세비도 나눠 썼잖아요. 절반을 딱 떼가지고 그걸 갖다 정책비로. 보좌관들이랑 나눴어요. 사실 명분 있는 돈이라면 그거 몇 년 동안 260억이 아니라 2,600억도 쓸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현역 분들은 굉장히 펄쩍지시던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특권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지금 흔히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원들 바뀌는 거 200가지. 근데 아마 배지 안 달고 다니다 배지 달고 그런 거. 그러니까 어쨌건 근데 홍 의원님 공항 귀빈실 쓰세요, 안 쓰세요? 귀빈실 썼죠. 다 써왔죠. 아니 저는 사실 그런 것도 그렇게 봐요. 귀빈실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왜냐면 바쁘니까 공무에 바쁘니까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KTX도 필요하면 그냥 타게 해주고 정책 개발하라고 좌우간 이런저런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실제로 국회의원들 보좌관도 인턴 포함해서 지금 9명이잖아요. 네. 사실 9명을 고용한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많은 특권의 연장선에 이게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이 국회의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운동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주기적으로 나왔어요. 일 안 할 때는 세비를 반납하자, 문호도 무임금을 하겠다, 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었는데 세비는 계속 올라가고 전부 공수표에 그쳤지 자기 희생을 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플러스 이렇게 눈먼 돈까지 뒷주머니로 차고 썼구나. 물론 이제 그 국회 요직 계신 분들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보면 사실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는 만연해 있는 체면 유지비예요. 상임위원장 됐는데 밥 먹으러 가면
밥값 자기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남의 기관 무슨 뭐 특활비 얘기하고 자기는 왜 바람풍하면서 난 바람풍하라 그러니까 국회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제 이걸 계기로 해서 단지 특활비 문제가 아니고 흔히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부터 혁신 아니 과제로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천하시면 제가 보기엔 큰 저거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쇼를 하지 말고 진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회의원들 보고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열심히 일한 만큼 받아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이번에 특활비 논쟁이 불거졌으니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뭐고 필요 없는 부분이 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도 제대로 된 어떤 성과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다 일 안 한다. 대체로 제가 경험한 지난 한 7년 동안의 경험을 보면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각 당별로 정말로 열심히 하는 그런 의원들이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성과 지표를 제대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뭐 문호동이면 당연히 무임금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그 세비나 이런 측면에서 항상 이제 보면 국민들이 억제하는 쪽으로 좀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아까 말했듯이 돈을 끌어올 곳이 있는 사람들이면 오히려 그런 옥죄는 환경 속에서 뭐 버틸 수 있지만은 결국엔 정말 정치하고 싶은 신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정치자금 마련할 길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 배제시키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패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강하게 엄단하는 것이 방법이지 지금 제가 봤을 땐 정치에서 어떤 오세훈 정치자금법 이후에 상당히 정치에 클린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반대로 클린해진 만큼 뒤에서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강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활비 내역을 그러면 좀 보고 싶어서 대법원에서 참여연대 요청받아가지고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해라 이렇게 법적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 사무처에서는 계속 공개 거부하면서 수기로 써서 가져가라 뭐 이미지 상태로 보내준 다음에 그걸 또 참여연대에서 다시 엑셀로 수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판결을 내린 대법원마저도 사실 자체 특활비 내역에 대해서는 비공개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에 썼다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뭐 예.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그것이 곧 내역이 되는 건데 그 뭐 거짓말할 수도 없을 노릇이고 큰 그 뭐 금액으로 얼마 가져갔는데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가져갔으면 그 대법원장 혼자 썼냐 아니면 그 산하에 뭐 필요한 부서 기관에 이렇게 내려줬냐 그런 정도의 규명이 가능하지 더 이상 세부적인 내용 어디에다 뭐에다 썼느냐 뭐 노래방 갔느냐 어떠냐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예.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지금 문제되는 것처럼 원내대표 뭐 상임위원장들이 받아간 특활비의 내역이라는 게 뭐 아마 거의 다 뭐 현금으로 다 이렇게 쓰여졌을 텐데 그건 내역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대법관들이 밥 먹고 나가지고 노래방 가는 걸 좀 상상을 했거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갈 수도 있겠죠. 노래방 갈 수 있죠. 갈 수도 노래방은 있겠죠. 뭐 이렇게 불건전한 건 아니에요. 노래 부르고 스트레스 해소하셔야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특활비래야 2, 3억이죠. 1년에. 예, 네, 맞아요. 이거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고 이른바 이제 후미유지비 대법원장 제 생각엔 그냥 국회의원 하나마다 이름 박아가지고 범죄팍 이렇게 해가지고 클린카드 하나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가능해요. 네. 그러면 어디서 썼는지 다 추적이 될 테고 아까 말했듯이 뭐 감사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동으로 추적이 되는데 그거는. 더구나 이제 이제 국회라는 데가 사실은 나라에 돈 들어오고 나가고 쓰는 거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수증도 없이. 회계 보고 없이 쓰는 돈을 아주 아무 그런 의식 없이 여태까지 그렇게 써왔다는 건 그건 조금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여태까지. 많이 반성해야 되죠. 예. 그 특활비 폐지 법안 계속 나왔잖아요. 2015년에 네네네.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만 62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특활비 폐지 법안을 노회찬 의원이 제출했는데 거기 서명한 사람들 수가 7명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항상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한정이 안 됐죠. 하태경. 자기 당 소속 몇 사람만 아무 서명을 안 해준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특활비의 한 42%가량 그것을 절감 좋은 데로 전환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뭐 그렇게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처음부터 나온 얘기인데 선수. 국회의원의 선수를 어떻게 볼 거냐. 연공 서열로 볼 수는 없잖아요. 국민의 대표 선거에 의해서 뽑히고 또 하나는 국회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그것과 같이 볼 거냐 다르게 볼 거냐. 뽑히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그 임기 중에 시한부 뭐 비정규직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그런 것들인데 이 차원에서 국회는 조금 다른 접근과 평가를 할 필요는 있는데 이왕 논의가 됐으니까 일성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폐지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국민께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이런 순서대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제에 하여튼 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의 시발점이 됐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뭐 터지면 건건이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 국민들 인식 속에는 제가 뭐 국회의원 아니라고 국회를 막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오래 국회를 지켜본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적폐야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이슈가 되는 건데 자기 정화운동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말만 하고 또 그다음엔 행렬하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차제에 아예 그거를 그냥 이 당대표 저 선거하실 때 구호로 내걸어서 우리부터 하고 내가 그 앞장서겠다고 하시면 국민적 호응이 크지 않을까. 그게 혁신입니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